중동에서 가장 현대화된 도시라 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들이 건설되어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또 2022년 피파 월드컵이 개최되었고 2030년엔 아시안 게임이 개최될 카타르, 도하의 스카이라인 역시 상당하죠.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까지 중동 국가들은 막대한 석유 자본을 바탕으로 석유 산업 이외의 미래 산업 개발과 연계하여 대규모 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이런 미래형 도시 건설 사업에 아라비아 반도 동남쪽에 위치한 국가 오만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만의 미래형 도시엔 두바이, 도하, 네옴시티, 또 최근 이집트에서 건설 중인 신행정 수도와 같은 곳처럼 고층 빌딩들이 건설되진 않을 예정입니다. 아라비아만의 작은 항구 도시였던 두바이가 도시개발로 중동의 물류 허브, 비즈니스 허브, 관광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이런 두바이형 개발 모델이 세계 각지에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옆에 있는 오만은 정반대의 형태로 개발하는 것인데요. 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오만이 이제 막 건설을 시작한 미래형 도시인 술탄 하이탐 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도시는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의 외곽에 건설될 예정인데요. 무스카트는 오만 북동쪽의 하자르 산맥과 오만만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무스카트에만 오만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습니다. 오만의 인구는 2040년엔 현 인구의 2배에 가까운 8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오만 전역에선 여러 도시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이 술탄 하이탐 시티 건설인 것이죠. 고층 빌딩을 짓지 않는 것은 오만의 전통적인 국가 개발 기조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고작 16층밖에 되지 않기도 하죠. 이렇게 고층 건물이 적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모습의 오만은 2020년 사망할 때까지 무려 50년간 집권한 술탄 카부스의 통치하에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카부스 술탄은 1970년 전임 왕이자 아버지인 사이드 술탄의 정부를 쿠데타로 정복하고 술탄이 된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표면적 부분만 보면 쿠데타로 집권한 악독한 중동의 독재자인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허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지금도 카부스는 성군, 국가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며 오만인들에게 엄청나게 존경을 받고 있고 생전엔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오른 적이 있기도 한 인물이죠. 카부스의 아버지이자 전임 술탄이었던 사이드는 현대적인 방식으로 오만을 통치하고 개발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고립주의적인 노선을 택하여 오랫동안 통치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경제 개발도 잘 이루어질 리가 없었겠죠. 또 1970년까지 오만의 거의 유일한 수입원인 석유 달러는 대부분 오만 내의 공산주의 반군과 싸우는 데 쓰이거나 술탄과 지배계층의 금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술탄의 아들 카부스는 16세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 공부를 하였고 영국 왕립 육군 사관학교 졸업 후엔 영국군에 들어가 복무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10년 정도 유럽 생활을 하며 국제적 시야를 가지고 1966년에 오만으로 귀국한 그는 당연히 오만에서 개혁 개방이 필요하다 생각했죠. 오만은 과거 영국의 보호국이기도 했었던 만큼 오만에서의 영국의 영향력은 상당했고 1900년대에도 오만은 여전히 영국에게 군사적,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오만의 주요 수입인 석유 달러는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고 오만 내 공산주의 반군 대응에 있어선 영국의 군사적, 경제적인 지원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영국 입장에서도 사이드 정부를 축출하고 친영국 정부를 세우는 게 반군을 진압하고 영국과 오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영국군의 지원하에 카부스의 쿠데타는 실행되었고 결과적으로 그의 아버지 사이드 술탄 정부는 아무런 저항 없이 물러나 무혈 쿠데타가 되어 아들 카부스가 집권을 하게 되었죠. 카부스가 집권한 1970년 석유 달러를 벌어들이는 국가임에도 워낙 오랫동안 국가 개발에 미온적이었던 전임 정부였다 보니 한국 땅의 3배에 가까운 오만 전체 땅에 중등학교는 하나도 없었고 병원은 단 하나였으며 포장도로가 고작 1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죠. 얼마나 심했냐면 서방 언론들은 그때까지도 오만을 중세국가라고 표현을 할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집권한 카부스 정권은 국가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현대적이고 번영하는 오만의 모습으로 변모시키는데요. 도로, 병원, 학교, 항구, 공항 등 인프라를 개발하고 무상교육 실시, 고등교육 확대, 여성 투표권 부여 등
교육과 사회적 분야의 발전도 이끌었습니다. 또 산업에선 관광, 물류, 어업 분야를 개발하여 석유 산업 의존도를 줄여나갔고 개방적이고 중립적 외교 정책으로 정치적 안정성도 높였죠. 이런 움직임들로 인해 당연히 오만은 발전했고 이를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오만의 GDP 변화 차트를 보시면 1970년부터 엄청나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71년 대비 2023년엔 GDP가 거의 360배 이상 올랐다 볼 수 있는데요. 같은 기간 한국은 170배 정도 올랐습니다. 경제 규모 차이가 상당하기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오만 역시 엄청난 고도 성장을 이루었던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국가 성장을 이룬 카부스 정부였는데 카부스가 유럽 유학파 출신인 만큼 건축 부분에서도 서방식을 많이 받아들였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건축 부분에선 전통 건축과 문화 보존에 뿌리를 두는 형태를 택하게 됩니다. 대체 왜일까요? 우선 경제적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이야 오만의 1인당 GDP가 21,500달러 수준에 올랐지만 카부스가 술탄으로 집권한 1970년엔 고작 386달러 수준이었죠. 당시 주변국들과 비교해보면 쿠웨이트는 3,350달러, 아랍에미리트는 2,4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또 오만이 석유가 난다 해도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이웃 국가들에 비해 매장량이 상당히 낮은데요. 확인된 석유 매장량을 보면 사우디는 2,670억 배럴,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도 1,000억 배럴이 넘고 카타르도 250억 배럴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오만은 50억 배럴 정도로 이는 멕시코, 인도,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멕시코, 인도, 베트남을 떠올렸을 때 대단한 산유국이란 이미지가 떠오르진 않잖아요. 따라서 생각하는 것보다 오만의 오일머니는 그리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하나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오만은 지각판 경계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 발생의 위험이 있고 또 오만의 가장 큰 도시인 무스카트와 살랄라는 강한 해안 바람을 맞는 도시죠. 또 일반 평지가 아니라 해안 산맥 아래에 주요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기에 고층 건물을 지을 시 높은 수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첨단 엔지니어링 기술과 비싼 자재 수급이 필요한데 여기에도 많은 돈이 들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로 카부스 정부는 고층 건물 건설을 지향하고 대신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 엄격하게 구획화하여 전통적 아랍 건축 양식과 유럽의 건축 양식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기존의 오만의 전통적 저층 흰색 건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건축 부분에 있어 저층 건물이 돼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적인 미학을 유지하는 강점을 가져가는 선택을 했죠. 때문에 수도 무스카트의 풍경을 보면 다른 중동 석유 국가들의 주요 도시들과는 달리 높은 건물이 없고 흰색의 수많은 낮은 건물들이 바다, 해안 절벽, 산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중동의 주요 도시에서 볼 수 없는 특색 있는 풍경을 자랑하는 데다 도시도 꽤나 잘 관리되어 있다 보니 이 무스카트를 아라비아의 스위스라 표현하기도 하죠. 물론 이 스위스라는 부분은 매우 중립적이고 대부분의 국가들과 관계가 상당히 좋은 오만의 외교적 특성과도 연관되어 있지만요. 그리고 이런 오만이 만드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는 당연히 일반적 형태와 다를 수밖에 없겠죠. 2025년 1월 오만의 주택 및 도시계획부 장관인 칼판 빈 사이드는 오만의 스마트시티는 현대성을 수용하면서도 문화적, 건축적 유산을 보존하는 데에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라고 밝히며 현대적 미래 도시이지만 전통의 바탕을 두어 과거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강조되는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에너지 효율성 확보 부분입니다. 이는 오만의 독특한 상황 때문이기도 한데요. 오만의 수입 물품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기름입니다. 오만의 전체 수입에서 정제석유와 원유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데 이렇게나 많이 수입하는 이유는 오만의 국가 내의 원유 정제 가능 용량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죠. 소아르 정유공장, 미나 알파알 정유공장 등이 있긴 하지만 생산량이 제한적이다 보니 인구 증가, 산업 확장, 자동차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연료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주변 국가들의 석유 수입량과 비교해보면 사우디는 6%, 아랍에미리트는 4.5%, 쿠웨이트는 1% 미만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오만의 석유 수입량이 유독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과적으로 오만은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데 생각하는 것보다 석유가 그리 넘쳐나지 않고 거기에 더해 수입품 1위가 석유인 상황인데다 석유는 점차 고갈되고 있다 보니 국가의 미래를 위해선 석유 사용량을 줄여나가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란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오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의 모습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술탄 하이탐 시티는 1,500만 제곱미터에 걸친 스마트 도시로 2만여 개의 주택과
시설과 여러 공공공간이 어우러진 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공공인프라로 39개의 공립 및 사립학교, 1개의 대학교, 8개의 건강센터, 1200개 병상 규모의 병원, 25개의 모스크, 쇼핑몰, 실내 및 야외 체육관 등이 건설될 예정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들로 현대적인 스마트 시티들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높은 고층 빌딩들은 없지만 오만이 추구하는 철학에 맞춘 여러 낮은 층의 주택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고층 빌딩들이 없다 보니 모든 건물들이 전망을 가리지 않고 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며 적당한 자연 바람과 그늘을 얻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되죠. 이런 부분은 에너지 효율성 확보와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고층 건물이 없는 독특한 구조 때문에 태양열 에너지 활용에 큰 강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에너지 효율성 확보 방안으로 스마트 공공조명 시스템 도입, 그리고 에너지 효율, 대기의 질, 교통 흐름, 수자원까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해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도시를 만들려 하고 있죠. 또 도시 가운데를 지나는 와디강을 중심으로 공원을 만들어 도시의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도보로 주변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죠. 기존엔 비가 오거나 홍수가 올 때를 제외하곤 말라 있었던 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강에 홍수로 인한 자연수가 모이게 되면 이 물들이 바로 증발되지 않고 관리가 되도록 하여 이 강물로 주변에 물을 공급하고 도시 내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주택들은 대중교통, 스마트 이동수단, 그늘진 길과 가깝게 위치하게 되고 또 자전거 이용 편의성도 높였거든요. 매우 더운 오만에서 자전거 이용도 가능한 것이 그늘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술탐 하이탐 시티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도 보았는데요. 이제 왜 오만이 건설하는 새로운 미래형 도시에 고층 빌딩이 건설되지 않는지를 아시겠죠? 어찌 보면 이런 오만의 모습은 바로 옆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도시 개발 부분에 있어서 두바이와 정반대되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인구 구성 부분이죠. 두바이의 경우 전체 인구의 15%만이 아랍에미리트 출신 사람이거든요. 반면 오만수도 무스카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오만 사람이죠. 이런 부분이 오만의 특색이자 높이 평가받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무스카트는 안티 두바이, 즉 반 두바이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도시 개발에 있어 과거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인구 계획에 있어서도 기존 오만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조로 얻은 안티 두바이란 별명이 이제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이고 독특한 오만만의 지역 개발 기조는 지금까지인 오만 상황에 만든 훌륭한 정책이라 볼 수도 있지만 미래 성장에 있어선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미래 산업으로 키워야 할 관광업 부분에선 더 그렇죠. 다른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석유 산업 이외의 다른 산업으로의 다각화가 미래 성장의 필수적 요소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만의 관광업은 그렇게 강력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이는 2024년 기준 중동에 위치한 국가별 관광객 수인데 주변국들에 비해는 낮은 편이라 볼 수 있죠. 주변국들에 비해 크게 임팩트를 가져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선 투자를 받아 멋진 호텔이나 빌딩, 랜드마크, 어트랙션 등을 만들어 더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자연, 전통, 안정성만 추구할 순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오만도 잘 알고 있다 보니 기존의 개발 형태와는 다른 또 다른 개발 프로젝트에도 함께 착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스카트 해안 쪽에 알쿠아이르 워터프런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죠. 3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된 이곳은 주거단지, 마리나, 쇼핑몰, 문화지구, 수많은 문화산책로와 레크레이션 공간 등이 포함될 예정인데요. 이곳 역시 술탄 하이탐 시티와 마찬가지로 2024년 말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엔 총 6만 명이 거주할 예정인데 이곳의 개발 예상 렌더링을 보시면 술탄 하이탐 시티와는 달리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 있음을 알 수 있죠. 즉 이제 무스카트도 마천루 건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선 당연한 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오만에선 새로운 시도란 것이죠. 더 많은 외국 투자를 유치하고 비석유 수입을 늘리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런 접근은 관광 개발의 부분에 있어선 큰 이점이 있지만 문제는 불평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새롭게 개발될 고층의 고급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용할 사람들은 오만 내 부유층이나 외국인 혹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관광객들이 되겠죠.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부를 얻을 사람들
사람들은 이미 부유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결국 이 프로젝트는 더 많은 관광객, 투자, 외화를 얻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론 부의 불평등을 과속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이는 높아지는 사회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기에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까지 오만이 추구해왔던 개발과는 다른 새로운 움직임이기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란 것입니다. 석유가 무한한 것도 아니니 오만의 입장에서도 분명 변화가 필요했겠죠. 이번 영상에선 오만에서 막 시작된 도시개발 산업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두 사업의 방향성이 상반된다 볼 수 있죠. 오만은 방향성이 다른 두 가지 사업을 함께 진행하며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려 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오만의 바람대로 성공하여 조화와 안정을 바탕으로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루어낼까요? 아니면 중동의 스위스라 불릴 정도로 정치적, 외교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가진 오만의 명성에 금을 내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까요?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 고맙습니다.